다음은 그 멀티캐스트 통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멀티캐스트는 그 사용법이 거의 UDP 통신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 멀티캐스트라는 게 우리가 UDP나 TCP 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그쪽에다가 데이터를 쏘는 방식인데 반해서 이 멀티캐스트 통신법은 한 번의 통신으로 메시지나 정보를 내가 목표한 여러 컴퓨터에 동시에 전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TCP나 UDP로도 구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보내는 쪽에서 받는 쪽을 정하느냐, 아니면 받는 쪽에서 내가 받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멀티캐스트 이전에 그 유니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와 같은 것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브로드캐스트는 우리 방송의 용어로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MBC를 보고 싶다, KBS를 보고 싶다 하는 것은 그 MBC에서 송출하는 송신 데이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채널을 열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받고자 하는 사람이 보기 싫어서 TV를 끄면 보지 않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쪽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시키는 거고, 받는 쪽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받을 수 있는 형태, 그걸 멀티캐스트 혹은 브로드캐스트, 유니캐스트 형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브로드캐스트가 이제 자기가 받고자 할 때 참여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니캐스트는 특정한 하나의 대상체와 통신하기 위한 방식이고, 브로드캐스트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거고요. 다음에 멀티캐스트는 특정 다수에 대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뭐 세 개 다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는 멀티캐스트를 살펴볼 겁니다. 자, 이 멀티캐스트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IP 그룹 중에서 D클래스 군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IP 어드레스 상에서 IP 어드레스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로 나눠지는데 D 클래스는 첫 번째 IP 주소가 224번에서부터 239번 사이에 있는 IP들이 바로 D 클래스 군의 IP입니다. 이건 네트워크 그룹 내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여하튼 요 사이에 있는 IP 아무거나 이용해서 데이터 송신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받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들은 바로 조인 그룹이나 리브 그룹을 이용해서 우리 그 채널을 그쪽으로 맞추겠다라는 형태를 통해서 조인을 하고 떠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채널을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 형태의 통신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얘도 한번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해보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멀티캐스트는 서버부터 먼저 만들어서 데이터를 무한정 쏘는 형태로 가볼게요. 자, 해서 클래스를 만들고요. MUL 멀티캐스트 서버. 뭐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UDP랑 public static, 예외는 정가를 시킬 거고요. 우선 얘는 IP하고 포트가 다 필요하겠죠. 서버라도. 왜냐면 지금 이 컴퓨터 자체가 서버가 되는 게 아니라 가상의 IP군인 D클래스 군을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inet address, IP 주소는요, inet ress.get by name 해서 IP 어드레스를 사용을 하는데, IP 어드레스는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224번에서 239번을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224.1.1.1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4.1.1.1. 자, 이걸 IP로 사용할 거고요. 포트는, 인티저 포트는 뭐 늘상 쓰는 포트 12345번 포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요 IP 군에다가 여러분들이 멀티캐스트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쏘면 되는데요.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를 숫자만 계속 증가시켜서 쏘도록 할게요. 일단 멀티캐스트 소켓, 멀티캐스트 소켓을 하나 만들고요. 멀티캐스트 소켓이
그렇죠. 일단 포트만 가지고 오픈을 시키고 얘가 실제 사용을 할 때 멀티 케이스가 아니라 캐스트겠네요. 실제로 얘가 소켓을 통해서 잠깐만요. IP 그렇죠. 얘가 실제 데이터를 쏠 때 내용을 읽어보면 소켓을 조인 그룹을 해서 특정 그룹에 조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화일문을 돌면서 한번 전송을 해볼까요? 화일문을 돌면 계속 돌 거니까 그렇죠. 계속 돌아도 뭐 관계없죠. 1초에 한 번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thread.sleep 1초. 자, 하고 1초에 한 번씩 이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죠. 데이터그램 패킷. 패킷은 new 데이터그램 패킷. 데이터는 바이트 배열. 숫자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인티저 i는 0. 데이터는 new i 뿔뿔 플러스 번째 데이터. 안녕. 이거를 getBytes에서 쏘도록 하죠. 그래서 데이터는 자, 패킷을 만든 다음에 얘가 IP에 조인을 시킨 후에 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형태가 되었냐면요. 100번만 쏠까요? (100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IP와 포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멀티캐스트 소켓을 통해서 포트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IP 요 224.1.1.1에다가 이 서버는 계속 i 값을 증가하면서 i가 0이었으니까 0번째 데이터 안녕, 1번째 데이터 안녕 이러면서 1초에 한 번씩 계속 데이터를 해당 소켓에다가 발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계속 전송한다는 거죠. 전송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이쪽 영역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고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데이터는 계속 1초에 한 번씩 계속 쏴지는 겁니다. 서버에서는. 그래서 서버는 특정 대상을 놔두고 쏘는 것이 아니라 이 IP 주소를 대상으로 그냥 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순간에 딱 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를 해서 읽어드린 데이터는 어떨까요? 그렇죠. 얘가 지금 몇 번째 데이터를 쏠 건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번째의 데이터를 자기가 받아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멀티케이스라고 제가 했군요.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벡터 리네임 멀티캐스트 서버. 자, 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서버 다 만들었으니까 잠시 후에 시작을 시킬 거고요. 얘도 조인 그룹 했으니까 서버 레디라고 할까요?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멀티캐스트 클라이언트. 이 클라이언트는 화일문 돌면서 다 받을 게 아니고요. 그냥 바로 하나만 그 순간 하나만 딱 받고 다시 떠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예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실행시켜 보면 몇 번째 데이터를 받는지를 알 수 있겠죠. 멀티캐스트 클라이언트.
역시 얘도 동일한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예외 정가를 시키고요. 얘도 필요한 것은 자기가 참여하고자 하는 IP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inet 어드레스를 통해서 getBy name은 224.1.1.1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포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12345번 포트. 동일한 채널을 알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참여해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딱 한 번 읽고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트 소켓을 통해서 요 포트 번호에 접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join 그룹에서 요 IP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자, 참여했으면 이제부터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켓으로부터 get data 소켓으로부터 receive 데이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그램 패킷에다가 받아야 되는데 패킷의 최대 크기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이트 배열 데이터는 new 바이트 65508 바이트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 패킷에다가는 new 데이터그램 패킷 데이터를 data.length만큼 해서 공간을 확보해 두고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받겠습니다. 해서 하나를 받았어요. 자, 한번 받고 나서는 이제 여기를 떠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socket.leave 그룹 여기를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해서 벗어나고 socket.close 딱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한 번 참석해서 한 번 데이터를 딱 받고 끝난 상태고요. 그럼 이 패킷에 뭐가 들어왔는지를 한번 출력을 시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 IP 보낸 사람의 IP는 보내온 주소는 package.getAddress.getHostAddress를 출력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내온 데이터는 packet newstring packet.getData를 하시면 보내온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join 그룹에서 그 IP에 참여를 한 다음에 데이터 한 번만 읽고 그 다음에 leave 그룹에서 떠나가고 모든 걸 닫아버리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클라이언트 코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것도 멀티캐스트 서버를 실행시켜 두고 1초에 한 번씩 실행되니까 뭐 천천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면 서버가 레디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널 어드레스, 널 버퍼 어드레스가 223번 239번으로 해볼까요? 239.1.1.1 다음에 239.1.1.1 다시 서버를 시작시켜보죠. 투스텝 플레인 데이터그램 소켓 인풀 널 포인트 익셉션 20번째 라인 패킷이 널이다. 이 패킷이 널인 이유가 지금 앞서서도 UDP 통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건 서버인데 서버가 받는 쪽이 아니라 보내는 쪽의 서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IP하고 포트 번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받는 곳이 계속 널이다. 주소 어드레스가 널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뜬 거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가 돼버린 반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서버에서 무작정적으로 이제 무조건 날리니까 다 날린 거를 받는 쪽이 이제 그 클라이언트 쪽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224번으로 그대로 갈게요. 이 IP 주소가 문제가 아니었고 어떤 주소로 보낼 것이냐 데이터그램에다가 이 소포에다가 주소를 안 적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서버를 실행을 시켜보시면 실행하면 1초 지나서 보내고 2초 지나서 보내고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바 멀티캐스트 클라이언트 몇 번까지 왔을까요? 액세스 허용. 자, 그러면 16번째 데이터를 받았네요. 지금 이거 공백 처리를 안 해서 받은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공백을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점 트림을 했었어야 되는군요. 공백 처리를 안 해서 그래서 데이터가 엄청 길게 나왔습니다. 6508바이트까지 나온 거죠. 자, 아직 서버는 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몇 번째 데이터인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바 멀티캐스트 클라이언트. 자, 실행을 시켜보면 55번까지 왔네요. 다시 또 참여해서 또 받아보면 60번째 데이터. 1초에 한 번씩 지금 서버는 계속 쏘고 있으니까 얘는 클라이언트가 참여를 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68번째, 또 해보면 뭐 71번째. 이러한 식으로 잠시 후에 이제 뭐 서버는 종료가 되겠죠. 여기에 뭐 종료되는 건 요 빨간색이 없어지면 종료되는 건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UDP에서는 보내는 소포 위에다가는 IP하고 포트 번호를 적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적어서 오류가 발생했던 영역이었습니다. 뭐 일단 그건 둘째 치고요. 멀티캐스트라는 것은 특정 D클래스군의 IP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무작위적으로 쏘게 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걸 받고자 하는 순간에 이제 서버가 죽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100번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실행시켜봤자 받을 수 있는 게 없겠죠. 실행을 시켜봤자 멈춰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보내줘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받을 수가 없고요. 이때 다시 또 서버 실행시키면 첫 번째 데이터 받겠네요. 뭐 여하튼 이러한 식으로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멀티캐스트. 요 IP 주소군, 특정 IP 주소군 224번에서 239번 사이의 IP 주소군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누군가가 참여를 하면 읽게 되는 거고 참여를 안 하면 읽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멀티캐스트 통신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캐스트도 그냥 UDP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상군 IP가 다른 거고요. 브로드캐스트는 여러분들 IP의 마지막 자리만 255번으로 바꾸어서 그 대상으로 송수신을 하게 되는 통신법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